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TV 부가티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두 번째 시간,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용도 지역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 지역에 말씀드리기 전에 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법령을 찾아보시나요? 저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보다는 다소 어렵더라도 법제처를 통해서 조문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법조문 찾는 법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빌딩 투자에 있어서 필요하신 법이 몇 개 있는데, 먼저 건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또는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리고 벽이 있는 시설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1항에 따르면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토지란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 구축에 관한 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실 이 법은 과거에 지적법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지적조사라든지 아니면 측량 그리고 각 필지를 나누고 그다음에 등기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이름이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관리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정의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21항입니다. 보시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필지라는 것은 이제 나눠진 토지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토지는 법률적으로는 필지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 토지라는 거,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조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지목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분도 많고 그렇겠지만, 지목의 종류 28가지 되고요. 한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하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67조에 있고요. 67조 내려가시면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28가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지목 전답에서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대자, 그게 대지를 뜻하는 대자, 요것이 저희가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라는 것까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미 수도권이나 서울시나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대지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곽의 계획관리 지역의 임야나 전답의 건축허가를 통해서 지목의 형질 변경을 하고 대지로 변경해서 건축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투자는 사실 외곽지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잠시 지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사항 해서 71조에 토지 대장의 등록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는 공적 장부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9조하고 80조에는 필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도 분할이나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일반인으로서 토지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건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건축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언급할 것은 시행령까지는 얘기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법 38조를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적 장부인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국가는 꼭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고요. 이것은 누구나 정부 24라든지 세움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비를 위해서 계속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적어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다른 경우, 등기부 등본과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 중에서 등기부보다 우선하는 사항은 소유권을 제한 사항이고요. 소유권이 다르다면 등기부 등본의 상의 소유자가 우선한다는 거. 요거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 나오는지 한번 그냥 빨리게 찾아가 보시죠. 바로 55조하고 56조인데요. 건폐율과 용적률 해서 55조, 5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건폐율, 용적률을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글로 써 있다 보니까 이해가 어렵거나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에 대한 겁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 5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대지에 1층에 300제곱미터, 그리고 전체 5층짜리 용적률, 연면적 1500제곱미터인 건물이 있다고 계산했을 때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지 면적 분의 건물 1층의 면적, 그래서 500분의 300 곱하기 100 해서 비율로 60%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분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곱하기 100 해서 300%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건폐율인데요. 건폐율은 전체 건물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면적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층의 면적만이 아니라 수평 투영한 면적 중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되고요. 건폐율을 지키는 건 사실보다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용적률입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 상한에 맞춰서 건폐율 분의 용적률을 계산해서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계산 방법이라든지 실생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로 조금 더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건폐율에 대한 사항과 용적률에 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와 78조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건축법에서 끝나면 좋은데 국토계획에 대한 이용에 대한 법률까지는 조금 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희는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는 한번 짚어보시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을 보실 때 처음 보시는 법을 접할 때는 이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목적에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한다. 네. 너무나도 난개발이나 이런 걸 막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조를 보시면 뭐 광역 도시계획, 군계획, 기본계획 등 여러분들이 사실 바로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밑에 가시면 바로 15항이죠. 용도지역이라고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볼게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라고 했죠.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의 56조,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용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제6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저희는 도관농자라고 앞자를 띄어서 시험 볼 때 외우곤 했었어요. 그래서 도관농자라고 국토를 총 4가지로 보고 서울과 같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6조까지 내려가면요.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또 어떻게 세분하고 있는가가 나오는데요. 36조 내용입니다. 36조 용도지역에 지정해가지고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거. 녹지지역이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 내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저한테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드리고자 잠시 먼저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행령이고요. 아까 찾았던 법률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이렇게 나눈다라는 내용까지만 저희가 법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시행령 30조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까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바로 1종 주거와 2종 주거, 그 다음에 전용 주거, 3종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분이고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 이와 같이 저희가 바로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바로 시행령 30조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시행령 84조와 85조에 가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거기까지 법령에서는 84조와 85조까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84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50% 이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는 20% 이하다라고 건폐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달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전문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빌딩 투자에 있어서 요 밑에 내용들까지는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용적률이죠. 85조 용적률에 대한 사항까지는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칙이다 보니까 50%에서 100% 이하라고 이런 식으로 범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입하신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될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부분은 이해하실 건데요. 바로 이 2항의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항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 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아예 시행령에서 명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방금 법에서 나왔던 시행령에서 정했던 건폐율의 용적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서울시를 예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서울시를 검색을 하실 때 절대로 서울시로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특별시로 입력을 하셔서 도시계획조례라고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행 법령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치법규겠죠? 자치법규 칸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 찾으셔야 되고요. 각 구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은
54조와 55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저희 사실 시행이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뭐 건축의 행위에 있어서 허가를 받고 이런 사항들이 지자체별 사항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고요.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 이 바로 54조와 55조의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조례에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해당 지역, 투자 지역이 부산시나 아니면 경기도 광주시로 바뀐다면 반드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 54조에 50%에서 40%, 60% 이렇게 해서 자연 녹지까지는 20%다라고 서울시의 건폐율 다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 마찬가지로 55조에 가시면 100% 일종 전용일 때 100%에서 자연 녹지는 50%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너무 내용이 어렵죠. 그리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가져왔던 거고요.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한 장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신 내용을 어디다 올려드렸냐면요. 네이버에 가셔서 블로그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를 누르시면 저희 최근 글에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해서 요 서울시 내용과 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좀 받으셔서 평상시에 궁금하시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하시는 수 있게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 국토계획법과 서울시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겠지만 건폐율 같은 경우는 2종 전용주거에서 서울시는 40%로 하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3종을 50%라는 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준주거도 60%로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저희가 많이 보는 주거 상업지역이 대부분이 60%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요 2종 전용 주거가 40%고 그 다음에 1종 전용과 3종 일반 주거가 50%다라는 정도까지만 건폐율은 아시면 되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종이 법에서는 300%까지인데 서울시는 250%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준주거는 법에서는 500%인데 400%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과 3종 주거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항상 용적률을 상향해야 된다, 뭐 4종 일반 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회의원 선거 때나 맨날 나오는 얘기인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까지 1000하고 800 그 다음에 600%인 부분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범위의 토지대인 2종 일반 주거의 경우에는 200%다라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종과 3종이 250으로 한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상업지역으로 가면 600%가 기본이니까 상업지의 그 가치도는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용적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토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기본으로 오늘 가져왔고요. 이상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용적률이고 그리고 건폐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지역은 무엇인지까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대장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토지 이용 계획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원에 대해서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것까지만 보여드리면 토지 이용 계획에 아까 했던 내용들 집원을 저희가 찾아놓은 거고요. 토지에 두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및 가축 분류에 관한 법률, 대공 방어 법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음을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하는 습관까지 가지셔야 될 거고요. 사실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오늘 왜 짚어봤을까요?
여러분이 마포에 위치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200제곱미터 제곱의 토지에 용적률이 210%인 건물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사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 상한은 250%겠죠. 그러면 210%인 상태에서 250%까지 40%를 상향할 수 있고, 이는 토지인 200제곱미터의 40%니까 80제곱미터까지 추가로 중축이 가능하구나라는 것까지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축이 가능한 면적 알았죠? 그러면 공사비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추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 수익을 통해서 내가 건물의 매각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까지 계산하는 단계별 계산이 가능하신 겁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저희 부동산 가치 TV에 부가티에서 건축 투자 비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이 대표의 건물 투자 비법 두 번째 시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 지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